밭이 여러 개이면 어떤 밭은 햇빛이 잘 드는 반면에 어떤 곳은 남쪽이 막힌 북향이거나 아니면 계곡이 있어 양쪽 산 때문에 해가 일찍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 말해 일조량이 풍부한 밭도 있고 일조량이 모자란 밭도 있습니다. 말로 할 때는 일조량이 많은 밭과 일조량이 적은 밭, 딱 이 두 가지로 생각되겠지만 일조량이 많은 밭도 그 정도가 다 다르고 일조량이 적은 밭도 그 정도가 다 달라 일조량만 따져도 그 정도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아무리 일조량이 적어도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하니 햇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곳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조량이라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지구가 기울어 돌다 보니 계절마다 일조량도 다르긴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산악국가이다 보니 세계 평균으로 볼 때는 당연히 더 짧긴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비가 많이 오면 그 기간은 일조량이 줄어들기도 하니 여기에서 일조량을 꼭 시간으로 따져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붙이는 밭 중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면 일조량이 많고 해가 늦게 비치면서도 일찍 떨어지는 곳은 일조량이 적다고 상대적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조량은 밤마다 다양한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 작물 중에서도 일조량이 많아야 잘 되는 것도 또 어떤 것은 일조량이 적은 곳에서 잘 되는 것이 있어 자연의 섭리는 정말 오묘합니다. 밭도 일조량이 다양하고 작물도 일조량이 다양하니 그 오묘함의 이치를 알고 짝을 잘 맞춰주는 것이 현명한 농부입니다. 농사 공부를 하지 않았던 초기 저도 그랬고 지금도 주변에 보면 짝을 잘 맞춰주지 못하는 곳이 많아 보입니다. 남들이 밭에다 사과나무를 심으니 계곡에 있는 내 밭에도 들컥나무를 심어 이 사과가 열리고 보니 다른 집 사과보다는 훨 작습니다. 이걸 일조량 때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농사법이 좋지 못해 그런 줄 알고 노목이 될 때까지 짓고 있는 사과밭도 보입니다. 어쩌면 그런 점은 손바닥 농장이 더합니다. 일조량이 아주 적은 것은 아니지만 계곡을 끼고 있다 보니 다른 곳보다는 일조량이 적은데도 고구마도 감자도 땅콩도 심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목적이 힐링에 있고 소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니 온갖 작물 다 심어 가꾸지만 정말 소득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짓는다면 여기에 땅콩이나 고구마 같은 일조량이 절대 필요한 것은 안 심을 것입니다. 일조량이 맞는 작물 한 가지만 심을 것입니다. 작물 중 일조량이 많은 것은 열매가 달리는 작물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당연히 과수는 해가 충분히 비치는 곳에 심어야 합니다. 과수 중에서도 일조량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과가 일조량이 가장 필요하고 다음 배, 밤, 복숭아, 자두, 매실, 포도이고 그래도 감과 무화과는 앞에 제시한 과수보다는 햇빛 요구도가 낮긴 한데 그래도 햇빛이 잘 비치면 더 좋습니다. 일조량이 많을수록 과일의 크기도 크고 빛깔도 좋고 당도나 향도 당연히 많습니다. 텃밭 과수야 팔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감수한다지만 전문 과수원을 만드는데 일조량도 조사하지 않고 재배한다면 나중 과일 달릴 때 후회합니다. 요즘 해가 갈수록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하여 열대 과일을 심는 곳도 있는데 이건 일조량과는 어떠할까? 우리보다 남쪽인 동남아에서 크는 과수이다 보니 당연히 일조량이 많아야 합니다. 하긴 이러한 열대 과실은 노지보다는 시설에서 키우니 조명으로 보충하겠지만 어쨌든 일조량은 풍부해야 합니다. 곡식은 물론이고 채소도 열매가 달리는 것은 일단 햇빛 요구도가 높다고 보면 맞습니다. 고구마, 땅콩, 감자, 토마토는 물론이고 밭과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큰 열매 달리는 것은 극양지성 작물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밭과 작물 중에서도 열매가 큰 수박이나 호박이 더 많이 필요하고 오이나 참외는 그보다는 덜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아야 합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암꽃이 덜 피고 그걸사나 수정과 결실이 났습니다. 비대도 당도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열매가 달리는 채소 중에서 고추나 가지는 앞에 얘기한 채소보다는 일조량이 적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일조량이 적은 곳에서 더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 배추, 양배추 등 십자가 작물도 일조량이 많으면 뿌리나 포기 크기가 큰 것은 당연합니다만 텃밭 농사라면 일조량이 부족해도 가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용으로 재배한다면 일조량이 많은 밭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거론한 과수나 곡식, 채소 등은 일조량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과수는 무조건 일조량이 많아야 하고 그 중에서 사과, 배는 일조량이 부족한 것에 심어서는 남들과 경쟁이 어렵습니다. 채소 중에는 감자, 토마토, 고구마, 땅콩, 수박, 호박 등은 일조량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작물의 차이는 있어도 일조량이 많으면 좋은 작물들입니다. 또 거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작물은 일조량이 많으면 적은 것보다는 눈에 띄게 유리합니다. 일사량이 적은 응달에서도 그런대로 자라는 식물을 내음성 식물이라고 합니다. 내음생 작물도 내음성 정도는 각각 다르고 그렇다고 전혀 햇빛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텃밭 작물로 대표적인 것은 산나물인데 산나물이라고 모두 내음성 작물은 아닙니다. 엄나무, 두릅, 땅두릅, 부지깽이, 전호 등은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랍니다. 산나물이라고 볼 수 없지만 더덕이나 도라지도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랍니다. 곰치, 참치, 어수리, 눈개승마, 명이나물 등 일반 산나물은 내음성 식물입니다. 그렇다고 1년 44철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비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겨울, 봄, 가을은 햇빛이 들고 여름에는 그늘이 지는 곳이 최적지인데 그런 곳이 바로 하류업소 아래입니다. 만일 양달에 이런 산나물을 길렀다면 여름에는 반투과성 그늘막을 씌워주면 한두 번 더 수확할 수 있고 자람도 더 좋습니다. 토란이나 생강, 부추도 내음성 작물입니다. 이 작물도 양달에 심어도 잘 자라긴 합니다만 여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면 엽소 현상이 일어나니 그때는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란이나 생강은 하루 2-3시간밖에 햇빛이 비치지 않은 남쪽에 산이 막힌 전형적인 북향밭에서도 수확량이 손색이 없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2농장에 심어두고 자주 못 가니 우피로도 제때 못 주고 옆에 싹이 나오면 비닐도 벗겨줘야 하는데 이것도 제때 벗겨주지 못하였지만 우량한 생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농사에 날고 기는 사람도 햇빛과 토양을 무시하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농사를 잘 짓는 비결입니다. 제 아무리 비배 관리를 잘 해도 일조량을 무시하고 심을 밭을 선택한다면 농사를 절대로 잘 지을 수 없고 남과의 경쟁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일조량과 작물을 적재적소에 맞게 심는 것이 바로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의 기본입니다. 물론 텃밭 농사 지는 분 자가 소비인이 전문 농처럼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